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탄소산업 육성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탄소산업의 큰 발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탄소산업의 특성상 많은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더 많은 중소부품 기업을 유치한 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탄소섬유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은 효성의 전주 탄소공장입니다. 전북의 가장 큰 탄소 기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됐지만 고용 인원은 7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 등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고요. 보통 자동화 시켜서 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음 복합제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용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소산업 육성법이 통과된 뒤 탄소산업이 전북 발전을 이끌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 복합 소재를 활용하는 중소규모의 부품 기업을 유치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탄소 기업이 기술에 재투자하면 매출과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R&D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고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출이 생기고 또 고용이 발생하는 그런 그 장점을 갖게 됩니다. 2009년에 문을 연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는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해 기업 유치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탄소산업이 전북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뛰어난 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유치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의 인구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수백 개 기업을 유치했지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청년 인구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 인구는 186만 6천 명으로 1년 만에 3천 명 넘게 줄며 2011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인 지난 2009년 185만 명 이후 가장 적습니다. 2013년부터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이 들어섰고 직원들도 입주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새만금 사업, 혁신도시, 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 같은 사업이 조기에 적기에 활성화되고 완료될 수 있음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을 담당해야 될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올 1분기 전북의 20대 인구는 2,900명이 빠져나가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전북에는 827개의 기업이 들어왔지만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청년 구직자들을 끌어당기지 못한 탓입니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일반직들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청년층 유출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6년 전 도심에 만든 LED 식물 공장이 슬그머니 문을 닫았습니다. 산업화가 쉽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채 성급하게 뛰어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전주 도심 건물에 양상추 등을 키우는 LED 식물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맡았습니다. 당시 전주시는 친환경 식물을 대량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산업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서 먼저 슬럼화된 도심에 LED를 이용한 식물 공장을 건립하고 또는 이런 시스템을 국내외는 물론 수출에도 적극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간판만 남은 채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공장 운영은 지난 3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식물 공장 운영에는 초기 건립비 2억 원과 연구비 등 5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은 기술 이전료 등 천여만 원가량입니다. 연구원 측은 식물 공장의 산업화가 가까운 시기에 힘든 현실에서 공장 운영을 이어가는 게 버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대비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자체 연구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아웃풋이 전체적인 면들을 검토해 봤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연구소에서 좀 접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전주시가 미래형 농업 모델인 식물 공장을 면밀하고 장기적인 분석 없이 접근하면서 예산과 기술력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판소리 수군가를 소재로 한 마당창극이 매주 토요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불교의 전통 공예인 종이꽃 지화전시회와 모나아트 그룹전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자라의 끄임에 빠져 바다 세상으로 간 토끼. 하지만 배를 갈라 자신의 간을 빼내려 하자 기지를 발휘해 다시 육지로 도망칩니다. 마당창극 아나이에따 베갈라라는 판소리 수군가를 흥겨운 노래와 춤, 재치 있는 대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야외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판소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당 창극이기 때문에 관객과 그리고 배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흥과 신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랗게 피어난 초여름의 꽃 수국이 풍성한 자태를 뽐냅니다. 하얀 백년은 진짜 꽃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이 넘칩니다. 쑥과 홍화 같은 천연 염료로 한지에 색을 입히고 오려내고 접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데는 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생화가 귀했던 시절 불가에서는 종이로 만든 꽃 지화를 부처님 공양에 사용했고 지화는 오늘날까지 불교 전통 공예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지 위에 먹으로 그린 점과 선이 모여 하나의 풍경을 이룹니다. 한지를 겹겹이 붙인 뒤 불로 태워낸 작품에서는 오래된 나무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박지혜 작가는 영화의 명장면을 소재로 중년 여성의 감춰진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각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는 6명의 작가가 모여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차량 넉 대를 태운 혐의로 고등학생 16살 강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군은 지난 18일 익산시 신동 한 주차장에서 골목길에서 주운 라이터로 쓰레기 봉투에 장난삼아 불을 붙였다가 승용차 넉 대를 태운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0.7도, 전주 29.5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